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는 부분도 화제거리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이 후보 단일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선판 전체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로 끝장을 내버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육박했다. 또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되나 윤석열로 후보 단일화가 되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이 이기는 구도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구도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0%에서 80%, 선거는 구도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보 단일화 구도로 짜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정말 종속 변수,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다음 주 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10% 정도 빠졌는데 그 빠진 10%가 안철수 후보로 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입장,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로 가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로 가지는 거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좀 안도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현재 단일화를 입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말, 그래도 일주일 안으로는, 다음 주까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 반등을 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벌써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검토 작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를 갖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지 현재로서 장담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3명, 현역 의원을 3명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싶어도 당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 또는 합당을 한다, 정계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지율이 모일 수도 있다.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점입니다. 이게 지금 12%에서 15%로 이렇게 치솟게 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역선택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의 많은 부분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단일화를 할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역선택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은 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도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여론조사 문항도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누가 야권 후보로서 적합하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뿐이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많이 쏠리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역선택의 의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면서 다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되돌릴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거였기 때문에 다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내려앉힐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언제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잘 못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래서 선거가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이렇게 오른 지지율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고 그렇게 눈에 띄는 전국을 주도할 그런 이슈 메이킹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공약, 포퓰리즘이 아니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 4명의 후보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안정감이라든가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도덕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가장 선두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 지지율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큰 문제는 없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또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고 가장 많이 이야기해온 후보입니다. 지난 1년 넘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문정권 반대, 문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뭐 안철수 후보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가는 것 부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윤석열과 안철수를 본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문재인 정권에 맞선 상징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단연 앞섭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을, 불씨를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그 불씨를 키워온 것도 윤석열 후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도 지난 10년 동안 물론 뭐 여야를 넘나들긴 했지만 그래도 중도층에 서서 저는 합리적 보수라고 봅니다. 합리적 보수,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책임감, 안정감, 도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반등하면서 다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주도권을 잡아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주도권을 나눠 가지면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이제 두 사람이 주역으로 나란히 쌍두마차로 등장을 하느냐, 이번 주말 지지율 추이에 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